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디라는 익명의 또는 필명의 제북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북한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를 목숨을 걸고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저희 조갑제닷컴이 2014년에 낸 소설이 고발이라는 소설입니다. 고발. 이것이 약 20여 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상도 받았습니다. 단편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이 보낸 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오늘 이 시집을 냈습니다. 이 시집이 제목이 붉은 세월입니다. 붉은 세월. 제북 작가 반디의 시입니다. 부제는 칼벼랑 막아서도 나는 간다. 칼처럼 생긴 벼랑이라는 뜻이죠. 칼벼랑이 막아서도 나는 간다. 이 붉은 세월이라는 이 시집은 읽어보면은 꼭 김소월 시집을 읽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운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말살의 북한에도 문학이 살아있다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집의 해설을 쓰신 정호성 시인이 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설 속에 나타난 북한 인민의 삶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 소설은 이 반디가 쓴 고발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다 잃고 오직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동물적 삶일 뿐이다. 만일 그 삶이 인간의 삶이라면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성이 말살된 가장 극악한 고통의 삶일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디의 소설에 서정이 내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서정이 이 반디의 시에서는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 편의 이 시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 서시를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의 서시도 유명하지만은 이 반디, 붉은 세월을 북한에서 보낸 반디의 서시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녘 땅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어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걸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습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은 나의 이걸. 바로 이게 이 시입니다. 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시는 지옥 같은 북한에서 살아남으면서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살아남은 서정성으로 서정적 시니까 더욱 감동적이고 또 이 사람이 쓰는 이 시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무서우냐? 인간의 영혼이 무서운 거죠. 그런 압제 속에서도 이런 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김일성 3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자유혼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바로 그 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는 놀랍게도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대한에 살면서 회견문에 연설을 길게 했는데 촛불은 9번, 평화는 16번 이야기했지만
자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디는 자유가 말살된 북한에서 시를 썼는데 거기에 자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꿈입니다. 제목이 꿈입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새 세상 밝았다 새날이 왔다. 자유의 종소리 댕댕 울리고 저 하늘의 새들도 헐헐 춤춘다.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사슬 소리 채찍 소리 소름 치더니 철창문 열렸다 활짝 열렸다. 벗들아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자유의 저 종소리 못 들었느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자갈을 물었던 입 맘껏 벌리고 부르고 싶던 노래 맘껏 부르자. 빼앗겼던 눈과 귀도 마음껏 열고 이 세상 넓은 세상 마음껏 맛보자. 아 만세 만세 만만세 자유 만만세. 이 시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평양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부를 노래같이 느껴집니다. 힘도 차고요. 또 있습니다. 자유가 붙어있는 시를 제가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너의 님입니다. 너의 님. 인생아 물어보자 내게 귀한 것 사랑이냐 명예냐 황금이더냐. 아니여라 아니여라 그것은 자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유는 너의 님. 인생아 물어보자 하나 잃으면 누리를 다 잃는 것 무엇이더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것은 자유. 그것 없인 살 수 없는 자유는 너의 님. 이걸 읽으니까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굳이 빼버리겠다는 이 촛불혁명 세력에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인 살 수 없는 자유는 너희 님이다. 자유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 없는 생명은 그건 돌입니다. 생명과 자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반디는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입니다. 아니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꼭 읽어야 될 사람이 남한의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에는 KBS 사회교육방송에 대한 예찬도 들어있습니다. 이 KBS 사회교육방송이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를 틀고 자유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BS 사회교육방송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북한 문학인이 바치는 하나의 찬사입니다. 제목이 KBS 사회교육방송 생이별의 아픈 가슴 부여안고서 차디찬 이 세상 홀로 헤맬 때 외로워 마시라고 나를 달래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목소리여. 안기고픈 그 품이 정녕 그리워 베갯잎 젖어들던 긴긴 겨울밤 쓰린 가슴 따스히 어루만져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손길이여. 봄동산의 봄 소식 전하여주고 봄이 오는 봄노래 속삭여주며 이 가슴에 눈석이 흐르게 해준 KBS 사회교육방송 님의 사랑이여. 그래서 눈석이라는 이 북한에서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겨울에 쌓인 눈이 속에서부터 녹아 물처럼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북한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다리던 내님은
무슨 소녀 취향의 시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님은 이성이 아니었소. 나의님은 땅이었소 하늘이었소. 마음대로 디디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하늘, 그런 땅이 기다리던 내 님이었소. 한평생 그렸소 머리 휘도록. 꿈속에서도 불렀소 피가 타도록. 철창 없는 감옥인 이북 땅에서 기다리던 나의 님은 대한민국 품이었소.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그 대한민국을 과연 북한 사람들이 기다릴 만한 나라로 만들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정호성 시인은 이 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민이 지옥에 산다 하더라도 자유를 갈구하는 맑은 영혼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반어적 시의 형식에 담아 비명에 가까운 최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어적 형식의 비명에 가까운 최후의 노래라는 것은 제목이 붉은 백성의 노래입니다. 붉은 백성의 노래. 여기 붉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붉은 세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저자 반디는 자기는 붉은 색깔이 그렇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세월에 붉은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수령님한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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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늘, 우리는 벌레. 아무런 벼락이나 다 내리십시오.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말만 말아주십시오. 그 작은 소원만은 들어준데도 쭉 물어 찢을 생각 안 나오리다.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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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채찍, 우리는 마소. 맘대로 때리고 내모십시오. 그저 굶지 않고 안 춥게만 해주십시오. 그 작은 소원만 들어준데도 싱받아 넘길 생각 안 나오리다.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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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철쇠, 우리는 노예. 맘대로 얽어매고 묶으십시오. 그저 눈, 귀, 입만 틀어막지 말아줍시오. 그 작은 소원만 들어준데도 꽉 둘러 맺힐 생각 안 나오리다. 아주 저항적 시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요것만 해주면은 수령을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호성 씨는, 반디의 시는 전통적 서정미를 통해 시의 완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라는 문학적 도구를 통해 인민의 현실적 고통을 뼈저리게 드러내는 데 그 목적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에 내재된 이 서정성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런 저항적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서정적이고요. 아름다운 대목이 많습니다. 남풍아 부르라는 시도 있네요. 남풍. 님의 숨결 와닿는 남풍이 불어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반겨 맞는 이 마음. 아,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부르라 거침이 없이. 눈 감고 팔 벌려 한가슴 안아보면 터져 나오는 회포에 눈굽이 젖는다. 아,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부르라 거침이 없이.
남풍은 봄바람, 꽃바람, 새바람, 날 태우고 홀홀 날 내님의 날에 아, 이 몸이 흩어져 너 되고 싶은 남풍아 부르라. 거침이 없이. 남풍아 한 거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비언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비꼬는 것도 많고 아름다운 글도 많습니다. 반디, 왜 반디라는 필명을 선택을 했을까? 이 탈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작가가 반디라고 했을까 하니까 그분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반딧불이다. 북한에서는 어둑해지면은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 반딧불을 피울 때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그 반딧불을 보면은 뭔가 아련한 추억이 온다 이거죠. 반딧불. 밤에 여름에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 또 깜빡깜빡하는 이 반딧불. 반디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얼룩진 누리가 보기 역겨워 밤에만 눈을 뜨는 아리따운 별, 접었던 나래를 마음껏 펴고서 하얀 달빛 속을 헤엄칩니다. 밝은 달 흰 안개, 죄 없는 세계, 온갖 잡색 사라진 이런 밤이면 내 심장의 반디도 불을 켜고서 하얀 세상 속을 날아봅니다. 이 작가의 가슴에 있는 불, 그게 반디입니다. 반딧불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읽으면은 책을 사실 분이 안 계실까 싶어서 하나만 더 읽고 붉은 세월 50년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이 제목, 이 붉은 세월이라는 책의 제목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붉은 세월 50년아 대답 좀 하여라. 이 땅의 인생에게 내가 준 것 무엇이냐. 동족 상징 칼부림에 피 젖은 50년대. 고역의 멍에 아래 땀 젖은 60년대. 아, 그 언제 하루인들 주었더냐. 즐거운 인생을 순간인들 주었더냐. 붉은 세월 50년아 대답 좀 하여라. 이 땅의 인생에게 내가 준 것 무엇이냐. 폭압의 쇠사슬에 눈물 젖은 70년대. 갈수록 심산이라 한숨 젖은 80년대. 아, 그 언제 하루인들 주었더냐. 즐거운 인생을 순간인들 주었더냐. 붉은 세월 50년아 대답 좀 하여라. 속임수로 엮은 연대, 채찍으로 이끈 연대, 마지막 몸부림에 숨막히던 90년대. 아, 비로니 다시는 이 땅에 붉은 세월 없기를. 아, 그 언제 하루인들 주었더냐. 즐거운 인생을 순간인들 주었더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붉은 세월. 그러나 칼벼락 막아서도 나는 간다. 자유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는 시집 붉은 세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